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지난 방송 트럼프와 어벤져스 합체해서 트벤져스 그 방송 내용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셔서 제가 정말 힘이 되었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1편에서는 트벤져스가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트벤져스가 탄생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감을 주신 두 분이 계시죠? 자,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신 조갑주 선생님, 정규재 선생님 이 두 분에게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어벤져스 합체해서 트벤져스 2화, 트벤져스의 반격. 자,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 좀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 하시오. 자, 올림픽 때 남북한이 공동으로 출전하겠습니다. 그래 하시오. 지지합니다. 자, 문재인이 하겠다는 모든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진영을 정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지명된 국무부 내정자죠. 마이크 폼페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영순위 후보라고 알려진 존 볼튼 또 제임스 매티스는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후임으로 온 CIA 최초의 여성국장 지나 헤스펠 자, 이분 뉴스기사 검색을 하면 여러분 뉴스기사 제목 보셨습니까? 자, 지나 헤스펠의 별명이 물고문입니다. 물고문. 첫 여성 CIA 국장 헤스펠, 물고문 전력 30년 베테랑. 이렇게 보시다시피 쟁쟁한 사람들이 전진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존 볼튼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영순위에만 후보로 올라와 있을 뿐이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실질적으로 지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느낌으로서는 트럼프가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기 앞서서 지금 뭔가 준비태세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3월 16일 금요일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돌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트럼프. 왜? 자, 이런 기사,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는 기사 이거 오늘 많이 보셨죠? 자, 그렇지만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적이 없다라고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유튜브 상에서는 많은 논객들이 주한미군이 진짜로 철수를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를 갖고 많은 논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모든 발언들은 그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모든 발언이 다 전략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실제 미국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트럼프의 저 발언에 대해서 불안해했던 그 원인은 바로 이 며칠 전에 3월 1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한미연합훈련 때 항공모함,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이 안 온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바로 뒤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더욱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기사는 보셨습니까? 같은 날 3월 12일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F-35B 스텔스 전투기 탑재한 미 대형 상륙함 첫 참가. 여러분, 상륙함이 뭡니까? 상륙함이 육지에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냥 상륙함이 아니라 대형 상륙함이라고 합니다. 대형 상륙함. 그래서 상륙 훈련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이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2,000여 명의 한미 해병대원이 상륙훈련에 참가했지만 다시 말해서 한국과 미국의 훈련 병력을 합해서 2,000명이지만 올해는 미국 측 참가 인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측만 5,000명이면 2배 이상이 아니라 3배 이상이 늘어난 것과 다름없는 숫자겠지요. 뿐만 아니라 남북 및 미북 회담을 앞두고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규모가 커진 데에는 북한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위중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어라, 전략자산이 안 온다더니 더 무서운 게 왔네요. 아니, 육지에 상륙해서 이 맨투맨으로 전면전을 치르겠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적들의 목을 직접 따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아, 참 저한테 좀 고상하고 우아하게 방송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제 방송 듣지 마세요. 우아하게 그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거 들으시고 저하고 코드가 맞는 분들만 들으세요. 저는 막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막 이쁜 척 착한 척 이렇게 내숭 떨면서 이런 방송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 뭐 이쁜 척하고 그런 척하는 여자들 방송 듣고 싶으시면 저쪽에 아프리카 뭐 이런데 별풍선 날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들으세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랍니다. 어쨌든 목을 따겠다라는 것이고 또 병력까지 미군 병력만 5,000명이다. 자, 이게 핵심인 것이죠. 옛날부터 귀신 잡는 해병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미군 해병이야. 더 무서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전략자산들 한국에 안 온다던 그 전략자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번에 그렇게 막 몰려와 있었잖아요. 전략자산. 여러분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핵항모가 있지 않습니까? 핵항모, 핵항공모함 이런 것들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특히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제는 유명한 칼빈슨함, 칼빈슨호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냉전 전선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4군데의 냉전 전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최근에 가장 핫한 곳, 그 다음에 남중국해,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유럽과 러시아. 그래서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공산주의, 공산진영, 아래로는 자유진영.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지선답니다. 전 세계에 분포한 4군데의 냉전지역, 한반도, 남중국해, 중동, 우크라이나, 유럽. 자, 이 4군데 중에 한국에서 없어진 안 온다던 그 미국의 전략자산들, 칼빈슨 핵 항공모함들, 얘네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사지선답니다. 하나, 둘, 셋! 땡! 땡! 땡 해야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땡 해야 제가 그 다음 스토리를 또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맞추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틀린 분들을 전제하에, 틀린 분들이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스토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 지금 한반도에 몰려왔었던 그 전략 자산들 있죠? 다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해설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유럽을 찍으신 분, 자, 이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사 뉴스에서 보면 영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영국에 있는 러시아와 영국의 이중스파이가 있는데 그 이중스파이를 배후에서 푸틴이 암살을 했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영국에서는 이 러시아가 책임을 져라 라고 이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EU까지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9월까지 연장하겠다. 즉 유럽연합도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러시아의 아킬레스건 우크라이나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국과 EU가 첫 안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 보이시죠? 자,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아, 이 냉전 전선에서 이쪽 유럽 진영은 영국과 EU가 러시아를 제어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로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 공산 진영을 대항하는 자유진영의 국가는 누가 될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 세계 뉴스를 공부해 본 결과 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사우디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찍겠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자유진영을 대표해서 공산진영과 싸울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역시 사우디 관련 뉴스, 따끈따끈한 뉴스 있습니다. 3월 16일 오늘 나온 기사들입니다. 다 보십시오. 3시간 전, 4시간 전 이렇게 나온 기사들이죠. 자, 제목을 보아하니 사우디가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사우디도 갖겠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이 어디에 있는 국가입니까, 여러분? 여기쯤 있죠? 공산 진영에 속한 국가입니다. 자, 이 이란과 운명 공동체, 군사 공동체 여기 있죠? 북한.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우디가 이란과 한판 붙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과 한판 붙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역시 이란과 관련된 뉴스가 따끈따끈한 뉴스가 1시간 전이라고 써있죠. 자, 오늘 날짜 3월 16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5월 핵협정 시한을 앞두고 연일 이란을 때리고 있다. 자, 저의 가설이 맞았죠? 입증됐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중동 전선에서도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열심히 공산 진영을 상대로 싸우고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 러시아는 영국과 유럽이 상대를 하고 여기 이란, 시리아 이쪽 이슬람 계열의 공산국가들, 얘네들은 친공산국가들이죠. 얘네들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러시아하고 이쪽 공산진영은 얘네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얘네들한테 맡기면. 자, 이런 사이에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전선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은 이제 이쪽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아, 혹시 여기 인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도? 자, 인도는 이미 지금 중국을 대항해서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 그 라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인도, 여기 호주,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태평양 방어 라인을 이미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한국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저렇게 미국이랑 안 해 이렇게 한 바람에 한국은 나가리 되고 지금 이렇게 일본, 호주, 인도가 이렇게 손을 잡고 중국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지요. 그때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게 뭐냐면 이미 지금 이 인도태평양 라인 있죠. 인도, 호주, 일본 이 라인에서 한국이 스스로 난 안 해, 빠질래 이렇게 분명히 명백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에서 이탈하겠다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이프가드 발동해가지고 관세 물리고 이런 거 있죠? 당연한 결과죠. 인도태평양 방어 라인에 들어간 호주 아주 그 경사가 났죠 이번에. 미국의 관세 서명 하루 만에 호주는 제외됐다. 언제입니까? 2018년도 3월 11일입니다. 자,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를 통해서 멜컴 텀블 호주 총리와 통화했다. 그는 매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군사, 무역 관계를 약속했다.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동맹국이며 위대한 국가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보와 경제가 별개다? 다른 문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반면에 그 인도태평양 라인에서 빠지겠다고 했던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자 협의 결렬. 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을 좀 보실까요? 캐나다 1등, 브라질 2등, 자 3등 한국입니다. 이렇게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기준이죠. 자, 그러면서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도 호주처럼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뻔뻔한 것들이죠. 뻔뻔한 것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2017년도 11월 10일 청와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한다고 동의한 적 없다. 심지어 이 발언 언제 한 줄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그 한국에 방문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이렇게 뒤통수를 친 겁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당시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의 언론사죠. 여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친구다라는 그 기사까지 났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 높은 사람인 대통령이 스스로 미국의 동맹 라인에서 빠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서. 그래놓고 우리 동맹국인데 호주처럼 좀 봐달라. 아이고,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난 쪽팔려서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자, 국정 운영을 젖따위로 해놓고 문재인 보궐정부가 전 대통령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젖따위로 해놓고 세이프카드 발동되니까 WTO에 제소하겠답니다. 지금 미국을 상대로. 여러분, 안보와 경제가 이래도 별개의 문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보와 경제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보와 경제가 하나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공부를 하세요.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를 보고 이런 내용들을 기사 내용들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와, 이거 대한민국 미래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달라나.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우리 연방제 초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일본 측에서 나온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갑갑한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얘기할 데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얘기할 사람이 없다.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그래도 알고는 당하자. 알고는 당하자라는 마음에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중간 점검을 잠깐 해보자면 전체적인 신냉전 전선에 있어서 유럽과 중동은 전체에 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러시아는 누가 관리를 한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저지한다. 자, 그리고 중동에서 이란과 시리아 등 친 공산주의 국가들은 누가 저지한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저지한다. 자, 이쪽에는 또 인도가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은 나머지 어디를 관리하면 된다? 한국과 남중국해만 관리하면 된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군사 전략을 피면 아유 중국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게 절대로 지는 게임인데 이렇게 되면. 자,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퀴즈가 뭐였죠? 한국에서 없어진 온다던 그 전략자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남중국해로 갔다였습니다. 남중국해. 자, 그러면 이제 정답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진짜로 남중국해에 갔나? 이거를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짜란! 여러분, 있습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칼빈슨에 이어서 핵 잠수함도 베트남에서 기항이 가능하다. 그게 3월 7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의 팽창을 막아라.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있는 베트남, 인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와, 남중국해에서는 또 누가 중국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베트남과 인도가, 베트남은 공산국가인데 우리 편이네? 어쨌든 뭐 공산국가면 어때? 우리 편이면 됐지. 우리 편이 돼서 중국을 저지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위협에 베트남 혈전을 치렀던 미국의 항공모함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자, 3월 7일 기사입니다. 미군 항공모함이 종전 후에 첫 베트남을 방문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43년 만에 베트남에 기항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칼빈슨 전략자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검증됐죠? 남중국해에 전략자산이 가 있다. 답, 남중국해. 자, 다시 보시죠, 여러분. 러시아는 지금 이쪽에서 우크라이나하고 크림반도에서 싸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애들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제일 무서운 애들이죠. 그 다음에 사우디하고 싸우느라고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인도랑 베트남이 또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여기서만 작업을 하면 되겠네? 한반도에서만? 여러분, 미국이 진짜로 미군을 철수할 거였으면 왜 이런 지랄들을 하겠습니까? 왜 공산 진영의 숨구멍을 이 4대 전선에서 이렇게 다 막아놨겠습니까? 그리고 왜 미국은 이 한반도에 모든 것들을 집중을 시키고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냥 단순하게 싸울 거였으면, 뭐 무기나 팔고 그럴 거였으면 폭격기를 폭격하고 뭐 항공모함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면 되지. 왜 5,000명이나 증원을 해서 한 3배 이상 가까이 인력을 증원을 해가지고 상륙훈련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권교체. 정권교체. 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저 혼자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방송 중에 이런 자료들을 종합을 해서 가설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전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방송에 이렇게 매일같이 방문하는 단골 악플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자꾸 그런 음모론을 유포하고 혹세무민하지 말어라. 너 그거 가설 예언 틀리면 너 책임져라 하면서 뭐 쌍욕을 하는 그런 악플러가 한 명 있습니다. 엄청나게 저를 욕을 하는데요. 야, 그거는 조갑제랑 정규제도 못 맞추더라. 맞추는 게 하나도 없더라.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이러지 말고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거기 가서. 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 구조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엔 정권 교체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문제 해결 방향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의 방향성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북 문제의 첫 번째 기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북한의 비가역적인 비핵화입니다. 다시는 핵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겠다. 5월 달에 만나되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면 안 만나겠다고 했죠.
그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의 비가역적인 비핵화, 또 다른 말로 하면 항구적인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핵으로부터 이 손을 떼게 만들겠다. 그런 아주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조, 트럼프의 대북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기조 무엇입니까?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 비핵화할 때까지. 자, 그래서 대형 상륙함까지 5,000명의 해군대 해병대 인원을 동원해서 한국에 훈련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군사적인 압박도 북한에 대한 그 강력한 제재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대북 기조 세 번째. 자, 그 유명한 리즘 체인지, 정권 교체입니다. 자, 보세 선택이라는 정규제 논평을 통해서 트럼프가 한국을 버릴 것이다.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사고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 우리에게 폼페오라는 달콤한 선물이 다가왔습니다. 나 폼페오 형님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경질을 하고 후임자로 내정한 사람이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입니다. 자, 이 마이크 폼페오, 이 사람이 평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권교체. 마이크 폼페오 지명자는 협상으로는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대해 회의적인 그가 북핵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으로 여기는 방안은 정권교체. 이겁니다. 운명, 베토벤의 운명. 빠바바밤 빠바바밤. 정권교체, 정권교체, 정권교체. 빠바바밤. 제가 이렇게까지 화이트데이 날 달콤한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데에는 바로 이 뉴스 기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북한의 정권교체다. 확실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어벤져스를 모아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합체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라는 퍼즐, 이 병기는 정권교체라는 병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북한이 들으면 살벌한 얘기죠. 살벌한 얘기죠. 남한이랑 일국 양제, 중국 홍콩식 그 연방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정권교체다. 야, 이거 정말 살벌할 겁니다.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날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이죠. 이 사람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요. 자, 여기 홍석현 보이시죠? 홍석현. 트럼프 and 김정은 should form an alliance. 동맹을 해야 된다. 어이씨,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동맹을 하라? 이 진짜 제목부터 되게 그지 같은 제목이지만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If all goes well. 만약 모든 게 다 잘 성사가 된다면 who knows? 누가 알아요? It could result in a three-way Trump, Moon, Kim Nobel Peace Prize.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 셋이서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될지도요. 이런 진짜 지금 이완용이보다 더한 놈입니다. 지금 이 인간은. 나라를 북한에다 팔아 넘기겠다 지금.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죽은 사람하고 북한이 잠깐 동안 이 남한을 통치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죽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때 북한 공산당이 죽인 남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북한한테 지금 남한은 홀라당 갖다 주겠다? 정말 트럼프한테 정말 쪽팔려 죽겠습니다.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회 지도 계층에 있으면서 이런 기고문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정말 쪽팔립니다. 진짜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트럼프의 속마음은 북한의 정권 교체에 있다라고 강력하게 추정을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최근 합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떠한 주장을 했고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구나. 그리고 반드시 북한의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 무식하고 용감한 에스더의 이 허접한 방송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